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 20세, 30세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50%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과거와 현재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2리터.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제가 묻자마자 전부 다 일구동성으로 그냥 다 2리터. 근데요, 하루에 물을 2리터 꼬박꼬박 먹으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를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이 먹거리를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20세에서 49세까지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이 바로 육식 과다섭취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열렬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계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주제는요,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죠? 너무 많죠? 기본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기본이. 근데 이 기본을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기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본을 또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을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회복되어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태초 먹거리 학교는 2010년 7월, 지금부터 1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100%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암 환우들은 보통 이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은 표준 치료라는 3가지 치료 방법을 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나면 다 나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그 표준 치료 3가지는 증상을 치료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 그 암 환우에게는 발병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발병 원인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최소한도 오랜 기간 동안에, 최소한도 5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되고 있는 발병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은 표준 치료만 하고 5년 기다렸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발병 원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은 언젠가는 10년이나 15년, 20년 되는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나 전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는 발병 원인을 고치는 것은 본인이 고쳐야 되지, 누가 다른 사람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발병 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 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무시됐다고요? 기본이. 오늘 그래도 여기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기본을 잘 지키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으셨는지,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기본이 무너져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요, 실제로 여러분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는 심각한 문제에
처지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늘었죠. 요즘 주위에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 큰일 납니다. 환갑잔치 했다가 어디에 젊은 애들이 까부냐고 누가 60을 노인이라 그래요. 근데 20, 30년 전에 환갑잔치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60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잔치하는 거예요. 왜 돌잔치를 합니까? 워낙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많이 죽으니까 그저 이제 한 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수명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잔치 하고 이랬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3명당 1명이라는 얘기는 현재 어르신 가정에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2집당 1집.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194개국이 있거든요. 19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환자 많기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194개국 중에서 대략 1등 또 10등. 10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1등을 해야 합니다.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통계는요, 20세에서 49세까지의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젊은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0명의 결핵 환자가 있어요. 결핵이 언제 걸린지 아세요? 못 먹었을 때. 영양실조 걸렸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많기를 몇 등쯤 할까요? 이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1등입니다. 역시 1등입니다. 세상에. 역시 1등이에요. 결핵으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방청객분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중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갱년기, 폐경기 때예요. 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네. 갱년기, 폐경기가 뭔지 아세요? 뭐 한숨부터 쉬세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왜 그 힘든 갱년기, 폐경기가 뭘 의미할까요, 여성들한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네.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게 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그 왜 여성 호르몬이 나이 50대면 줄어들까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배란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50 근처 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 폐경기가 오는 이유가 50세까지는 애 놓고 출산해서 뒷바라지하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고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50 넘거든 혼자서 한번 멋지게 애 놓지 말고 잘 살아봐라라고 자연이 여성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근데 표정이 지는 안 하니까 말이지 뭐 선물이라는 말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표정이 좀 이렇게 좀 떫은 표정을 하셨는데 선물 별로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폐경기 없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70, 80, 90까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70, 80, 90까지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갱년기요. 당연히 갱년기지.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애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70, 80, 90까지 애를 낳아가지고 허리 꺾어주고 하게 해가지고
젖먹이고 똥쟁이 갈아 키우고 그 여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 80, 90대가 놓은 애하고 자기 딸이 놓은 손자, 손자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갱년기, 폐경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인데 이 여성이 5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 기본인데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누가 걸려요? 50 넘어서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 20세, 30세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몇 퍼센트쯤 될까요? 30%. 50%입니다. 40에서 50%예요. 미국보다는 20대, 30대 우리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가 3배,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여성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현재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지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교회 보셨습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간에 누가 다음 세대 우리 10대 20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사람 보셨어요? 사회적으로 무관심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모크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무너진 기본이 있습니다. 왜 기본이 무너진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953년도에 국민소득이 몇 달러였을까요? 전쟁이 바로 끝나고 휴전했을 때. 67달러예요. 1년에 1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때입니다. 1년에. 그 얘기 무슨 얘기요? 전부 거지였어요. 굶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국민 전체가 다 굶었어요. 그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우리 현재 기성세대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3만 5천 불이 넘었어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3만 5천 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통, 엄청난 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경제적인 부는 이뤘다고요. 그런데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지키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무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성세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죠? 그거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할 수 없는 반대 급부였다는 거죠. 근데 왜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가 현재 기성세대보다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더 나쁩니다. 나쁘다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OECD 38개국 중에서요. 38등이에요. 행복지수가. 아니 그런데 최소한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고생해봤어요? 부족한 거 뭐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를 제일 불행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손자가요. 하도 철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얘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많이 굶었다. 하도 애가 철이 없으니까. 어? 이 애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가 굶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걔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그때 컵라면 드시지 왜 굶었냐고. 그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그때는 컵라면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전화만 하면 30분 만에 짜장면 배달해 주는데 왜 전화는 안 하셨냐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MZ 세대를 해가지고 그냥 무방비로 그냥 팽개쳐졌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가정이 손을 댈 수 있나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학교가요? 아니에요. 이 사회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방치된 세대인데 우리 현재 10대, 20대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바닥 상태입니다. 태초목가라는 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요, 그냥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입니다. 저희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다음 세대를. 지금 현재 우리 10대, 20대가 소돔과 고모로성을 향해서 지금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로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의인 한 명을 구하는 심정으로 현재 태초목걸이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저는 그동안에 15년 동안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는데 3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고 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계호 교수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려진 내용들을 다 그 본 조회 숫자, 누적된 조회 숫자가 3천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부분으로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다음 세대에다가 우리 건강한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순간 계속 가슴이 쾅쾅거릴 겁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기본 지키시죠? 네. 지키지요. 똑똑하시죠? 예, 제가 오늘 얼마나 헛똑똑한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이고요. 화학 중에서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충남대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어느덧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를 분석해 주세요. 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1차 농축수산물, 2차 가공식품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이나 이런 뼈 같은 거 이런 걸 분석해 보면요. 화학적 성분이 토양하고 거의 똑같아요. 우리 인체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흙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집.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 장막집 이런 글씨가 나와요. 흙집. 여러분이 현재 이계호라는 흙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게 문패가 없지만 보면 이계호 흙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계호 흙집은요. 집 지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지붕 색깔이 많이 바랬습니다. 이렇게. 이계호 흙집은요. 집을 사용하다가 창문이 엄청 고장났는데 창문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덧창문 해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혹시 또 첨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니에요? 필름 창문 하셨어요?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이제 세수하셨잖아요. 여러분 흙집 대문 지금 물청소한 거야. 대문을 물청소하고서 뭐 루즈도 바르고 화장도 했죠.
대문 좀 예쁘게 보려고 좀 페인트를 좀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은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돼요. 근데 흙을 퍼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흙을 퍼먹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면서 해를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얘기가 나오시죠.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식물이 하는 역할이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땅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만 다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강조하려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하여튼 주황색, 색깔. 그걸 또 색깔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단맛도 넣고 과일 맛도 넣고 먹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먹거리를 우리에게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불과 1900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120, 3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불과 1900년부터 시작이에요. 인류 역사상 불과 100, 한 20, 30년밖에 안 됐어, 지금. 자,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경제성 원리.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죠? 우선순위 1번은 돈 버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선순위 2번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벌어야지만 기업이 유지가 되니까 우선순위 1번은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의 초점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먹거리지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걸 주기 위한 것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긴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좀 하나 두 개를 좀 빼가 보자. 그러면 점점 원래의 먹거리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이게 태초 먹거리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먹거리의 기본이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우리 기본이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 인체에 여러분 몸무게의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입니다. 70%는 물이에요. 다 물덩어리들이에요. 그죠? 출렁 70%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70%의 물은요.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걸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50% 이상이 안 지킵니다. 왜요? 바쁘다. 잊어버렸다. 물맛 없다. 자, 물은 빠져나갔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혈액은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기부터 암까지요.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강사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2리터.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제가 묻자 말자마 전부 다 일구동성으로 그냥 다 2리터. 근데요, 하루에 물을 2리터 꼬박꼬박 먹으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왜냐면은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그죠?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수박 말이죠. 얼음 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날면 배 터지게 먹은 그날도 보통 많이 먹잖아요. 잔뜩 먹은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 또 2리터를 꾸역꾸역 먹으면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져나가는 물량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 물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에요. 어떤 기본? 자, 여러분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왔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현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몸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막 웃어서 하면서 막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물 좀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물 한 컵을 먹게 되면 약 10분, 20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 물이 부족한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나요.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옅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먹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짙으면 마시고 투명하면 안 마시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하루에 여러 번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혈을 빠져가지고 대변같이 한 번 보게 만들면 분명히 뒤에 가서 물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 번 소변을 봐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양만의 물을 먹으라고 여러 번 소변 보게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제가 이제 물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을 먹어야 합니까? 정수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은 현재 말이죠. 어떤 거 관계없어요. 너무 물의 종류나 정수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물의 양 부분만 지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두 번째,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다? 사람들 봐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네. 나는 거의 채식을 좋아해서 한두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다. 잘 안 먹는다. 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지금 이제 매일 먹는 거죠,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죠. 자, 저기 한두 달에 한 번 먹는다 지금 손을 살짝 드신 분이 계셔요. 저분 지금 과다 섭취예요. 지금 표정이 지금 이제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옆에 사람들이 지금 매일 먹는다고 손 안 든 사람을 가만 놔두고 한두 달에 한 번 먹는 나보고 과다다? 그럼 어떡하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냐? 어? 이상하죠, 그죠? 네. 자, 고기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고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식물이 살아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노아의 방주에 데리고 갔던 정결한 동물 몇 동물을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셨어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살갗, 머리카락, 단백질이죠. 근데 머리카락의 케로틴의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약 800조 개가 하루에 분열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0.8g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0.2g을 제가 보너스로 드릴게요. 보너스로 해서 어른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그램? 1g. 그러면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그램? 60g. 60g이 어느 정도 부피 양이 될까요? 계란 하나 정도예요. 큰 계란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 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초과된 단백질은 내일까지 내 몸 속에서 단백질이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된 40g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초과를 먹어도 40g은 어떻게 된다? 힘들게 분해하고 분해해서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고 전부 다 소변으로 유리아, 요소라는 성분으로 다 빠져나가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거품이 많이 나고 뿌옇게 나오는 날이에요.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은 과다하게 먹으면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뭘로 바뀌죠? 지방으로. 초과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놈이 살. 그죠? 네. 지방은 비상식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굶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서 제일 먼저 지방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뭐라고요? 비상식량.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지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매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도 지방이 많을까?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애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혹시 엄마가 굶을까 싶어서 먹을 게 없을까 싶어서 비상식량을 지금 몸에 갖고 다니죠. 비상식량.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초과된 탄수화물은 저장이 되도록 하고 초과된 단백질은 왜 저장이 안 되도록 만들었냐? 아,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라고. 기본.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만 좋다고 알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말이죠. 고기는 매우 긴 시간 동안에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맞아요. 아무나 못 먹었어요. 네. 지금 현재 기성세대 연세 되신 분들은요, 고기에 대해서 뭐예요? 한이 맺혀 있어요. 어릴 때 못 먹어죠.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아들, 딸 키울 때 그저 하나를 더 먹이려고 먹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40대, 50대가 중년들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10대, 20대 손자, 손녀 키울 때 또 고기 또 많이 먹여가지고. 대물림으로. 그죠? 네.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어서 만드는 소고기 쿡이라는 음식이 없어요. 우리만 있어. 왜? 입은 많지. 고기는 비싸지. 하니까 말이죠. 물 넣고 왕창 국 끓여가지고 그냥 맹물 먹으니까 뭐 하니까 거기다 무 숭숭 썰어놓고 말이죠. 쪽파다 이거 대파 막 집어넣고 콩나물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기름 둥둥둥 나물국 먹고 그날 고기 먹었다고 말이죠. 고기국 먹었다고. 어디가 자랑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자, 고기 한두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이들을 데리고 한두 달 만에 오랜만에 고깃집에 갔습니다. 가서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먹으라 그러죠? 왜? 다른 집에는 엄마가 매일 돈가스 해주고 스테이크 굽어주고 닭다리 튀겨주고 하는데 엄마는 안 해줬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고깃집 데려가가지고 1인분 딱 먹고 애 그냥 멱살 붙들고 나오는 그런 매장에 엄마가 있어요? 없어. 그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말이죠. 상추에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숟가락에 얹어주고 먹는 거 찹찹찹찹 먹고는 보기만 봐도 흐뭇한 것이 우리 기성세대 현재 모습인데 한두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한 거예요. 고기는 매일 먹던 일주일에 한 번 먹던 한 달에 한 번 먹던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돼요?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돼요? 모레 먹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고기를 보면 눈빛이 바뀝니다. 포크와 젓가락까지 일단 2개씩 집어넣어. 다른 사람 먹을까 싶어서. 15만 원짜리 비싼 뷔페집에 간다면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엄마가 애들 단속시켜요. 얘야 이 집은 비싼 뷔페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치하지 말고 고기로 배치해.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를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이 먹거리를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20세에서 49세까지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이 바로 육식과다섭제예요. 육식과다섭제.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고. 왜요? 198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는 대장암 환자가 없었어요. 고기를 먹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를 헤매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노예 생활로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냥 먹는 건 괜찮은데 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이 광야에서 밥도 안 주냐, 쫄쫄 굶기냐 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너무 맛있어서 그거 모아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모아놓고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어. 고기는 우리한테 주신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맛있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통 고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습니까? 주로 저녁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야식 문화 대단하죠.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 주는 나라. 그것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4시, 5시 되면 다 문 닫아요. 야식, 한 10여 년 전에 야식은 주로 라면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전부 고기입니다. 전부 고기류예요. 보통 우리가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류는 소화 속도가 느려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소화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늦게 돼가지고. 자, 밤늦게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12시에 침대에 가서 코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킵니다.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 놓고 자라.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반드시 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게 기본이에요. 반드시 자야 된다고. 장이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세포가 굉장히 야근을 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만드시고 밤에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고기도 6시, 7시쯤 일찍 먹고 소화시켜놓고 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낮에 먹든지. 왜 해필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고. 그것도 애들 다 앉혀가지고 손자, 손주 앞에 다 앉혀가지고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나요? 삶아 먹는 게 맛있나요? 구워 먹는 거. 표정으로 말이죠. 뭐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구워 먹는 너무 심각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요? 고기를 굽게 되면 또 한국 사람은 직화불 굽는 걸 좋아해요. 그죠? 고기를 굽게 되면은 기름이 한 방울 떨어지죠. 연기가 후 올라오죠. 그 연기를 제가 저희 실험실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요. 영어로 PAH라는 화합물이에요. P, polycyclic, A, aromatic, H, 하이드로카본, 뭐 복잡하죠? 번역하자면은 발암물질 종합 세트. 왜냐하면 지방이니까요. 지방의 불완전 연소는 전부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고기 굽다 보면 조금이라도 검게 타죠? 그 조금이라도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분석을 해보면은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 그거 먹으면 무조건 위나 장이나 식도에 암세포가 100% 생긴다. 근데 표정이, 지금까지 내가 검은 고기 많이 먹었는데요? 괜찮은데요? 그죠? 자, 검은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면역력이라는 시스템을 주셨는데,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암세포를 100% 제거합니다. 100%. 근데 문제는 면역력이 항상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먹었던 그때 한 점의 검은색 고기가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고기도 좀 태워서 먹으려면 그날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막 화난 날 그죠.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인상 써가면서 더군다나 밖에 막 비가 막 내렸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고기 구워 먹는 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날인 거예요. 꼭 그런 날 고기를 꼭 먹겠다 하면은 그날 좀 삶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요. 되잖아. 그죠? 삶은 고기 먹으면 되잖아. 굳이 그날도 고기를 새까맣게 태워서 먹는 이런 기본을 무시한 무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 환자 1등, 20세에서 49세까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할 젊은 세대 대장암 1등. 주범이 뭐예요? 육식 과다 섭취입니다. 그래서 태초목걸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10대, 20대, 30대가 먹고 있는 고기 단백질의 25%를 콩단백질로 바꿔주자.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주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본이라는 부분에 제가 두 가지, 물에 대한 거, 고기에 대한 거만 들어도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얼마나 기본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방청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특히 초, 중, 고, 대학교 아이들에게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태초 먹거리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재밌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생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특효학과 비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더 중요하다. 기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걸 찾아야 되는데 기본이 다 무너져 있는데 기본을 회복 안 하거나 기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뭐 방법이나 비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이 회복돼야 합니다. 네. 기본 회복이라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